착 붙는 이론으로 딱 붙는 6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이제 작문을 시작을 합니다. 작문 어렵죠? 4급부터 5급부터 4급, 5급, 6급 하면서 여러분 작문 어렵다고 많이 생각했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학생은 여전히 어려운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데 라는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6급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자,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영역이니까 우리가 한번 더 유형과 대비 전략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한번 찬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의 작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보시면 이제 듣기 독해 끝나고 나면 시험지 한 장이 옵니다. 뭐 한 장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받았는데요. 글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글자가 천자가량입니다. 초반부에는 시험이 바뀌거나 초반부에는 한 980몇 자의 천자가 안 되는 때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천자 거의 넘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뒷장까지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종이 좀 아껴 쓰지. 그 뒷장까지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자가량의 문장을 400자가량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 자 6급 듣기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10분 동안 지문을 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지를 회수해 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10분 뒤에는 절대 우리가 이 지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뭐다? 10분 동안 내가 읽기도 해야 되고 암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분을 작성하라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암기할 게 없으면 35분은 널널합니다. 왜요? 빨리 쏙만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엎드려 잘 거니까요. 그죠? 근데 또 막상 쓰기 시작하면 35분은 빡빡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작문은 천자가량을 400자 정도 줄이는 건데요. 10분간 보고 시험지를 회수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열심히 작성하는 것이 작문 영역이에요. 그리고 작문은 크게 나누면 잘 나오는 주제를 한 3개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론 강의 끝나고 나면 하나씩 강의를 할 겁니다.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라든지 중국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역사 이야기에는 고사성어 바탕이라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인생을 사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 라떼 한 사발 마신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나눈다라면 3가지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한 강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를 잘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천자가량을 어떻게 쓰냐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자, 선생님이 독해 1파트 얘기할 때 괄호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괄호치기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불필요한 수식어를 빼는 방법이죠. 이거 읽으면 좋지만 이거 읽으면 나중에 나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치기를 생략을 해서 괄호치기를 생활화를 해서 됐습니까? 전반적인 의미를 잘 가지고 와서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것보다 전반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씩은 아닌 것도 있지만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게 보통 유형이 보입니다. 내가 이거를 마지막 단락부터 봐야 되냐 아니면 첫 번째 문장부터 봐야 되냐라고 해서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보시면서 이제 유형과 그 다음에 스타일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강의할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요. 강의할 거라니까. 그다? 중요한 거 뭐냐면 빈출 표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작문은 내 생각을 쓰는 것이다. 아니요. 작문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얼만큼의 좋은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도 작문 점수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자, 필요한 표현들, 반복되는 표현들은 암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자, 중요한 표현도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20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거, 무조건 이거는 외워라고 하는 것들을 20개를 뽑아놨으니까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거 한 번 더 암기하시면서 점수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모범 답안 있죠? 모범 답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내가 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쓴 거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적어놓은 모범 답안들을 10번 정도 읽으세요. 소리 내서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읽다 보면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라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또 중요한 것도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략을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는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볼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락을 보고 나서 마지막 단락을 암기하고 1번 단락을 보고 들어갈 거고요. 어떤 단락은 그냥 순서대로 볼 겁니다. 그래서 유형 나눠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강의에서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을 못 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수치화 나오고 지명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못 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 나눠서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앞부분의 전략 1, 2를 한꺼번에 보통 다룰 텐데요.
자, 여러분, 자, 두 개를 같이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문장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냐? 문장 1 있고 문장 2가 있는데 문장 1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냐면 앞부분에 서론의 현재 주인공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누가 있더라? 뭐 시아즈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언급이 나오고요. 마지막 단락에 교훈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했습니다. 라든지 그 사람은 독특한 아이디어로서 상품에 대박을 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딱 봤을 때 교훈이라고 하는 건 알죠? 뭐 근면성실함, 뭐 외모에 관련된 그런 거 있죠. 뭐 선량함 이런 단어 등장합니다. 그게 보인다라면 거기를 무조건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불굴의 의지다 란다라면 이 사람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에피소드는 무조건 써야죠. 맞죠?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톡톡톡 튄다라면 그 사람이 톡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꼭 써야겠죠. 마지막 단락을 보신다면 절대 내가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점수를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을 썼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중요한 사건이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면 덜 중요한 사건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먼저 문장 구성 1을 보고 뒤에 문장 구성 2를 볼 건데요. 자, 마지막에 교훈으로 끝나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 페이지에 다 있어요. 이게 어떤 장문의 1번 단락이고요. 이게 어떤 단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중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정말 쉬워요. 왜냐면 마지막 단락 봤을 때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다? 잔소리, 교훈.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무조건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앞부분에도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시게 되면 하이거가 화가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화가라는 인물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최대한 외워서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외워야 될 단락이라면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2번 혹은 3번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부터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